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모의고사도 보고 뭐 등등 이야기하고 오늘 첫날인데 실전 모의고사 1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갖고 있죠. 갖고 있는 사람 이 책도 갖고 오십시오. 왜냐하면은 이거 다 없으니까 뭐 복잡한 건 칠판 다 못 적으니까요. 경우에 따라서 참조해야 되고. 예. 자,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 1 해설은 나는 뭐 이렇게 책을 잘라갖고 집에서 테이프로 붙여왔어요. 나는 해설 이렇게 해갖고 적절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281쪽의 해설에 먼저 내가 이걸 하면서 막 밤을 새가면서 막 해서 그런지 이 정답을 실수한 게 한두 개 보이더라고. 벌써 이게 이 사람이 실수 떠오는 것 같아. 나는 실수 안 한다고 했는데도 그 281쪽에 4번 답이 4가 아니고 3입니다. 이거 보고 정리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 이게 근데 답을 두 군데 해놨잖아요. 해설도 있고 각 문제마다 어떻게 돼요? 문제 끝에 해설 끝에 답이 또 정답이 있죠. 그게 정확한 거고 두 군데 있으니까요. 예, 내가 안전을 위해서 두 군데 넣어놨고 또 이제 채점하기 위해서는 보기 좋으라고 이걸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 틀린 게 한두 개 있는 것 같아요. 4번에 3입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내가 오늘 보니까 자, 1번에 이제 전치 거기 대치 오늘은 이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 1은 용어 설명하고 기본 관계 되는 걸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 그 답 하나 틀린 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론 시간에도 많이 했고 또 그렇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트랜스포지션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치 이 substitution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전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게 뭐라고? 순열입니다. permutation. 이렇게 딱 그 해설도 거기 해놨잖아요. 먼저 그 해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에 있는 거 칠판에 안 쓸 테니까 가능하면은 영어 단어에서 전치는 transposition 281쪽, 순열은 permutation, 대치는 대리, substitu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누구나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전치, 순열, 대치 딱 이렇게 쓰면 서로 용어에서 어떻게 돼요? 안 헷갈리겠죠? 원래 학문이라는 것은 용어를 이렇게 쓰자. 왜? 헷갈리니까 그 용어 쓰는 걸 구격해요. 원래 많은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영어권에서 트랜스포지션, 퍼뮤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 대학 교재 등등에서 이걸 해석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책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험 놓으면 문제가 된다. 그렇게 돼요. 이제 그래서 나는 내 책에서는 트랜스포지션은 전치라고 그랬고 퍼뮤테이션 순열이라고 그랬고 substitution은 대치라고 내가 이번에 문제풀이 할 때는 통일시켰습니다. 그냥 통일시키는데 일부 등등 책에서는 그 옆에 전치를 다르게 뭐 한치 그러고 대치를 치안이라 그래요. 근데 또 전치를 치안이라 그러는 책도 있어요. 그럼 되게 헷갈려요, 이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순열이 P로 시작하니까 전치의 원리는 P박스고 대치의 원리는 뭐라고? 그 S박스 있죠. 그런 거 하고 그 밑에 치안표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퍼뮤테이션 테이블 그러면은 치안표라 그래요. 전치표라 안 그러고. 만약에 이 순열표 이렇게 누구나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헷갈리겠죠? 그래 안 하고 이 순열에 의해서 만드는 걸 뭐라 그런다고? 치안 테이블, 치안표 이렇게. 그래서 치안한다. 블럭 암호에서 치안한다. 그걸 순열표를 이용해서 할 때 치안한다 그러면 대치 이걸 또 남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문자를 치안한다 그래서 치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1, 2, 3이라는 문자열을 뭡니까?
전체의 원리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암호화할 수 있겠죠. 전체의 원리로 한다는 것은 암호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섞는 거예요. 1이 여기 있었다면 1이 이쪽으로, 3이 이렇게, 2가 이렇게 갑니다. 그랬을 때 암호화된 건 어떻게 돼요? 암호화된 결과는 이게 평문입니다. 메시지. 암호화된 치프 텍스트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걸 여기서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는 무슨 원리라고? 전체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게 전체의 원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암호문을 만드는데 이런 전혀 다른 K로 만들 수 있고, 이거는 뭐 이걸로 만들 수 있어. 3은 뭐 아무거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전혀 뭡니까? 다른 글자로 바뀔 수 있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대치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문이 있을 때 전체의 원리로 했을 때 여기 사용되는 뭐가 있겠어요? 예? 원래 이렇게 평문이 있으면 물론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현대 암호에서는 딱 이게 이렇게 딱 되진 않겠죠.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거치는 과정을 뭐라 그러느냐? 그럼 역시 평문이 있을 때 대치의 원리로 암호문이 만들어질 때 거치는 과정이 있겠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 S박스라 그래요. 왜? substitution S잖아요, 이게. 이게 S박스면 이거는 무슨 박스라 그래야 되겠어요? 예? 이게 트랜스포지션이니까 T박스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T박스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전체가 뭐라고? 순열의 원리니까요. P박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블록 암호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현대 블록 암호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전체의 원리, 대치의 원리를 섞는데 그 전체의 원리 이루어지는 그 복잡한 과정을 뭐라 그런다고? P박스. 대체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걸 뭐라 그런다고? S박스. 이런 용어를 쓰고. 그랬을 때 주어진 원래 비트가 이게 글자가 3개야. 단순하게 3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확대 또는 어떻게 된다고? 축소가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왜 T박스라고 안 그러고 왜 순열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이 3개로 이루어진 문자가 순열 형식은 3 뭐가 돼요? 이런 게 시험으로 n이면 n 팩토리얼이 되잖아요. 3 팩토리얼이 돼요. 그래서 뭐 안 적어도 되게 6가지 뭐 1, 2, 3이 될 수 있고 뭐 1, 3, 2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뭐 3, 2, 1이 될 수 있고 몇 가지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게 책에 써놨습니다. 6가지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3개의 기호로 되어 있는 게 P박스의 원리로 암호문만 된다면 가지수는 몇 가지밖에 안 되겠어요? 많아봤자 6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현대 암호에서 P박스의 원리로만 단순하게 한다면 해독되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쉽겠죠. 상대적으로 S박스의 원리 하면 가지수는 너무나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복잡하겠죠. 따라서 현대 블록 암호는 반드시 뭐를 섞어 써야 되겠어요? 대치의 원리를 써야만 됩니다. 전체의 원리만 써서는 안 돼요. 대치만 써도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체만 쓰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근데 이제 현실은 어떻다고? 전치와 대치를 여러 번 반복한다. 그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뭐라 그래요? 라운드라 그래요. 보통 몇 라운드 한다고? 16라운드. 그래서 뭐 DES 이런 암호 알고리즘은 뭐 16라운드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예요.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어 첫 번째 전치, 대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책을 본다든가 아까 내가 이야기했어요. 치안표라고 그러는데 치안표가 뭐겠어요, 여기서? 이게 치안표를 말하는 거예요. 6가지를. 이 치안을 했느냐, 이 치안을 했느냐에 따라서 암호화된 게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저걸 좀 치안표라 안 그러고 전치표 또는 순열표 누구나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순열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전치표, 치안표 이렇게 쓰다 보면 대치를 다르게 치안으로 해석하니까 내가 처음에 이 책 적을 때
수도 없이 읽어봤어요. 왜 책마다 다르냐 이게. 읽으면 되게 헷갈리는 거 이게. 치환을 했니? 그러면 치환을 했는데 전체의 원리로 치환을 했는지 대체의 원리로 치환을 했는지 헷갈리잖아 이게. 예, 그런 걸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제 1번은 뭐 답 2번이고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이제 정리해야 돼. 그 용어 정리. 두 번째, 우리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본 게 스니핑하고, 이거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스니핑, 스푸핑. 예?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뭐 하루에 뭐 5회를 해도 금방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놓은 게 스니핑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예? 푸, 핑. 이것도 이제 내가 이건 니언이고 뭐라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 니언이니까 기억 가로채기 니언 그다음 뭡니까? 디귿 도청. 그래서 스니핑 하면 뭐라고? 가로채기 도청이고 스푸핑 그럼 뭐라고? 속임을 뭐라? 예? 내용을 읽어보고 위조 속이다 이런 개념은 뭐겠어요? 스푸핑에 올리고 뭐 ARP 뭐 등등 여러 가지 스푸핑 중간에서 가로챘다 도청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스니핑. 근데 이제 이 스니핑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스누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도청 좀 더 이거 그래 희한하게 똑같아. 여기 니언. 그래서 안 헷갈려. 이제 영어 단어 잘하는 사람 그냥 공부하면 돼. 모르는 사람 나처럼 공부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주로 스니핑이 나왔습니다. 스니핑하고 스누핑.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스누핑 그럼 뭐라고? 역시 스니핑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놓으면 안 틀리겠죠? 도청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푸핑의 원리가 뭐 스미싱이든 파밍이든 이런 게 다 스푸핑, 속이는 원리예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야 될 게 이제 연관되는 게 이렇게 돼요. 이 도청은 이래 우리가 채널 망에 흐르는 나는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어. 그럼 누가 여기서 뭐 하겠어요? 이것을 해킹을 한다는 걸 뭐겠어요? 남이 획득한다는 것은 그게 도청이잖아요. 이걸 도청한다 해킹 이게 따지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도청은 뭘 하는 거 하고 똑같겠어요. 이게 탐지한 건 이 흐르는 걸 뭘 한 거예요? 탐지를 한 걸 도청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용어는 뭐하고 또 연관을 가지겠어요? 탐지 시스템하고 연관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같이 또 있었다 헷갈리지 말고. 그래서 탐지 시스템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스니퍼 이런 말이 나오면 뭐겠어요? 탐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도청 또 나쁜 거 예를 들어 남이 나한테 뭔가 이제 악의적인 코드가 들어와 그걸 탐지하는 것도 뭐라고? 그때 쓰는 것도 뭐라고? 스니퍼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스니퍼의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요새 뭐 스노트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스노트 이게 누가 이래 뭐 우리가 뭐 이래 처음에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이게 뭐 많이 되는 모양 쓰는 모양 이게. 이는 스노트 이런 게 하나의 뭐라고 이게 탐지 시스템이에요. 그 이 탐지 시스템을 우리는 또 뭐라 그런다고? 스니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스니퍼.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스니퍼. 또 스니퍼라고 해서 도청에서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나쁜 걸 드는 걸 오히려 도청한다 이 말이잖아요. 탐지한다. 그때는 도청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때는 그거는 그것도 따지면 도청하고 같은 원리인데 그거는 탐지를 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탐지 엿듣는다. 탐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 나왔을 때 잘 대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됐고 그 다음 3번은
이게 이제 정보 보호에서 이혐이 많이, 우리가 이혐이 있고 이협이 있잖아요. 예, 이협은 그냥 이협한 거지만 내가 이협을 해도 내가 길 가는데 깡패가 이협을 해야 내가 그 사람한테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손실 하나도 없죠. 내가 이겼으니까. 예, 그런 개념이고 어떤 취약성이 없으면은 이협이 있어도 문제는 안 되는 그런 측면에서 쓰는 거고, 이혐은 실제로 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이혐이라 그래요, 이게.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정보보호 자산 관리에서 이혐은 어떤 손실하고 연관을 가지게 되는 데 쓰는 용어입니다. 물론 이론책에서 써놨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혐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어떤 손실액 이런 거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주어진 문제는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 험을 말하는 게 가능성은 용어 정리를 해야 돼. 이거는 그 뭐 더 이상 안 해도 되면 해설 보십시오. 이거는 앞으로 뭐 좀 많이 나옵니다. 문제. 이 형태의 문제가 잘 나와요. 내가 정보 보안 기사 등록 잘 나오더라고 이게. 그럴 때 이 험, 이협 뭐 등등 취약성 뭐 이런 이형 관리 이런 거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이거는 이론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핵심은 우리가 회사에서 이혐을 관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협을 관리한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이혐 항상 우리가 이혐은 사람 살아가는데도 항상 이혐. 따지보면 어제 그 김연아 내가 다시까지 봤는데 아사다마오가 왜 골 마지막에 나왔겠어요? 이것도 이혐을 관리하게 하는데 어떤 극적인 반전이라든가 먼저 나와서 못하면 안 되니까 남 못하는 거 여러 보고 자기 좀 하려고 한 건데 말이에요. 물론 뭐 남 불행이 뭐 그건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그런 수법을 쓴 거 이게.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떤 뭐 올림픽뿐만 아니라 이혐을 관리하는 거 따지보면 이게 그런 건데, 이거는 100%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는 불가가 되는 거예요. 수용 가능한 뭡니까? 가능한 금액이 있겠죠. 예를 들어. 그걸 책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회사 자산이 100억이야. 100억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이 100억을 관리하는데 이염 수당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산이 100억이야. 그 1년에 뭐 50억을 벌어. 50억을 벌기 위해서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10억 쓸 수도 있잖아요. 10억을 쓰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빼도 40억은 벌잖아요. 그러면 이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40억을 투자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가 되겠어요? 뭐 탐지 시스템이라든지 침입 탐지, 그 다음에 방화벽 차단 시스템 등등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 관리는 100% 이염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험 문제로 하면 이용 관리에서 이염을 100%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이야기예요.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줄인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뭐 분석하겠죠. 그래서 용어 좀 정리하시고 이 부분. 그 다음에 4번은 역시 접근 통제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많이 할 거고, 지금 저런 데서 우리 운영 체제에 있는 데서는 임의적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뭐 군이라든지 정부 조직 이런 딱 어떤 뭐 명령 하달 형식 이런 쪽에서는 강제적 이런 걸 썼고, 그 다음에 그 역할 기반 RBAC 이거는 실제로 뭐 은행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하는 일 직무 역할이 있겠죠. 이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이런 큰 회사 이런 데서는 역할 기반의 접근 통제 이런 걸 적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관점 하에서 부가적으로 이제 뻗어나간 게 아까 뭐 벨 라파둘라 모델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 5번에서 클라크 윌슨 모델은 상업용입니다. 어떤 구조적인 뭐 은행 이런 데서 돈 다룰 때 금융권 이런 데서 쓰는 거 이게 앞으로 한 번씩 다 볼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시험에서요.
앞으로 계속 할 거고 283쪽 해서 체계도 있고 그 먼저 DAC하고 MAC하고 RBAC 요 세 개를 구분해야 돼요. 공부할 때 DAC, MAC, RBAC 내가 이 이론책 적을 때 그 저쪽 기사에서 접근 통제는 DAC, MAC, RBAC 이걸 출제할 것이다. 그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책에서 요거 세 개만 넣었는데 1, 2 시험에서는 요거 세 개가 나왔었어요. 세 개에 대해서. 근데 정보보안 2회 시험에서 이 뭡니까? 벨, 라파둘라 모델인 게 이게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뒤에도 넣어놨습니다. 책 부록에도 넣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훑어볼게요. 이거는 이론 시간에도 프린트물로 나눠주고 했고 그래서 이론하면서 프린트물로 다 나눠줘서 했었어요. 내가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봅니다. 이 부분은. 따라서 4번 답은 3번이니까 그 다음에 5번은 필요하면 좀 이따 설명할게요. 마지막에 오늘 시간 되면은. 그 다음에 6번은 선형, 비선형. 이것도 잘 알죠? 이거는 이제 시험 놓으면은 우리가 A는 B다. 이 관계가 뭐라 그래요? 선형적인 관계. 근데 A는 뭐가 돼요?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비선형의 관계. 그랬을 때 우리 현실은 무슨 관계겠어요? 비선형의 관계. 현실은 이런 선형의 관계는 잘 없어요. 이게 이 선형의 관계는 A가 B다 그러면 B를 알면 A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비선형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거였어. 근데 이걸 찾기가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찾기가 어렵겠죠. 상대적으로. 그 현실은 여러 가지 그런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누가 다른지 알게 뭐라 그 조사를 하는 그런 것처럼 따라서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이 선형 기법만 써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무슨 선형 기법도 가미한다고? 비선형적 기법을 가미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해서 무슨 구조에서는 비선형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해야 돼요. 그건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어쨌든 해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7번은 공격키 기반 구조 이거 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대칭키 그다음 공격키 공격키 방식에서 이거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키 교환에 따른 뭐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나쁘다 무조건 이렇게 이거는 나쁘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키 교환에 큰 문제가 없으니 이거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무조건 이제 그래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대칭키 기반을 쓰다가 이제 공격키 기반 놓으니까 이 알고리즘은 이제 적용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틀린 우리가 이거는 자료 구조에서 이게 배열이면은 이게 연결 구조의 개념이고 우리 살아가는 데서 이게 라면을 먹는다면은 내가 점심 때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가서 뭘 먹을 수도 있어요. 국수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내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게 적재적소 이게 그런 것처럼 서로 보완의 관계. 따라서 긴 메시지는 대칭키 기반을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속도가 공격키 기반은 긴 거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알고리즘이 복잡해서 이건 상대로 짧은 메시지 적용에는 공격키를 쓰고 그걸 보완 긴 메시지하고 짧은 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이해해야 되고 따라서 7번은 그럼 되겠고 그 다음 8번에 원타임 패드 이것도 원타임 패드 이것도 시험에 놓을 수는 있겠죠. 거기 286쪽에 그 설명해 놨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것도 뒤에서 이야기 안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알아야만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구분하라 하면 잘 못 하잖아요. 이게 먼저 이 차이 밑에 거 이거는 일회용 뭡니까? 비밀번호. 내가 대표적인 게 그 한 번 딱 쓰는 거잖아요. 한 번. 이게 바로 은행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코드표가 있죠. 3, 5, 7 말잖아요. 번호 막 했는 거. 우리가 입출금 할 때 3번을 넣으라고 하면 이거 탁 번호 탁 넣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는 보안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기적 이래 해가 뭐 딱 단추 누르면 여기 난수가 어떻게 돼요? 난수 형태로 비밀번호가 내 자리 딱 찍히잖아요. 그게 원타임 패스워드예요. 특히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쓰는 데가 은행 금융거래에서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쓰면 5,000원이에요. 이거는 공짜고 이거 발부받는데 그러면 이게 상당히 안전하다 이렇게 봐요. 이 원타임 패스워드하고 같은 개념이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 카드에서 현금 현금 서비스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 이래 놓고 하면 전화번호 인정하라 그러죠. 그러면 전화번호 코드 막 그 6자리인 거 넣어야지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보니까요. 그런 게 원타임 패스워드 개념이 이게 일회용 한 번 딱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밀번호 이거. 근데 이 지우고 그러니까 그럼 원타임 패드는 뭐냐? 우리가 패드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덧붙이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운동하다가 근육통이 와서 여기 뭐 붙이죠. 뭐 파스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패드예요, 패드. 그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평문이 있어, 메시지. 자, 이걸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예? 이 덧붙인 이게 이게 패드의 개념. 이게 원타임 패드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암호화할 때 어떻게 해요? X와 연산을 쓰잖아요. X5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같으면 어떻게 돼요? 0이고 다르면 1. 같으면 이게 그거였다면 이거는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암호문이 되는 거예요. 시퍼 텍스트. 간단히 쓸게요. 그럼 희한하게 한번 볼게요. 이 덧붙인 이거를 다시 한번 덧붙여. 이거를 1001로 다시 XY 연산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왔습니까? 다시 평문이 구해지죠. 그 간단하면 요게 암호화, 요게 뭐가 되겠어요? 복화로 쓰이는 거. 실제로 간단히 쓰면 암 복화가 이렇게 되네. 아주 간단하게 XY 연산을 하면.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원타임 패드는 뭐를 말한다고? 여기 덧붙이는 이런 개념이 뭐예요? 이게 원타임 패드 개념이에요. 되겠죠? 패스워드하고 전혀 그거는 비밀번호고 원타임 패드는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비밀키의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말 그대로 원타임이니까 한 번 썼을 때 쓰는 건데 이거는 뭐냐? 이 정확한 개념은 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남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난수가 돼야 되겠죠. 예. 어떤 난수로 된 비트열을 말하는 원타임 패드는 난수로 된 뭔가를 덧붙여서 암호화를 합니다. 이게 또 그걸 덧붙여서 뭘 할 수 있다고? 복화할 수 있는 게 원타임 패드예요. 되겠죠? 그러면은 이건 지울게요. 이건 필요 없어. 이제 원리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난수가 뭐냐를 이제 정확히 이야기했죠. 또 이제 뭐 안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난수가 뭔지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냥 실제로 어떤 난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난수가 있어요? 의사, 유사, 모의 난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말하는 난수는 현실에서 이야기하면 동전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사위는 대표적인 게. 그럼 우리가 그 현실에서 존재하는 그 물체는 뭐 5가지밖에 없잖아요. 뭐 정육면체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떻게 돼요? 1이 나올지 5가 날 처음에 1이 나왔어. 그 다음에 5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어떻게 돼요? 동전을 던졌어.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지금 앞면이 나왔어. 그 다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이 동전 주사위 놀이에서는 그 다음 놓을 게 예측이 어떻게 돼요? 예측 가능해요 이게? 예? 예측 절대로 가능 안 합니다. 예?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있죠? 예측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통계적 특징이 있어요?
지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다고 그 다음에 반드시 뒷면이 나옵니까? 물론 수백 번 던지면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100번째 던졌어. 그 다음에 100번째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다고 101번째 뒷면입니까? 예측이 돼요? 그걸 통계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발생되는 난수를? 못 구하죠.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는 이런 물체를 이용한 난수 발생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다음은 절대로 예측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오는 어떤 통계적인 특징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물론 수백 번 던지면 2분의 1, n분의 1이 되는 거는 물론 그 통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결과를 놓고 하는 이야기고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떠한 이런 특징도 가지지 않는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의사난수는 뭘 하느냐? 실제 현실에 말해서 말하는 동전이나 주사위 이런 던져서 나오는 값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사난수는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걸 말해요. 그럼 어떤 컴퓨터에서 구현할 때 실제 동전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이런 난수가 발생되느냐?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학자들이 노력해요. 그래서 막 이래 하고 등등 하는데 이제 뭐 어떤 알고리즘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까지 가 있대요 지금. 그렇지만 안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난수는 난수인데 뭐라 그런다고? 의사난수, 뭐 모조난수, 유사난수 등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난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암호 알고리즘 이런 데서 난수를 적용한다는 건 이걸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죠. 실제 물체를 던져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컴퓨터 내부에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하잖아요. 따라서 암호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난수는 무슨 난수라고? 의사난수입니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적용되는 의사난수는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하고 통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의사난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게 바로 실제하고는 취약성이 공적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 이 원타임 패드에 의해서 발생되는 난수는 뭘 말하느냐? 1번을 말하겠어요? 2번을 말하겠어요? 1번을 말하는 거예요. 1번. 현실적으로 원타임 패드는 이거다. 1번에서 이야기한 이건데 그럼 원타임 패드는 이제 컴퓨터에서 이론적으로 적용하자. 그래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안 되니까 컴퓨터에서는 할 수 없이 뭘 적용해야 되겠어요? 의사난수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컴퓨터에서 적용하는 의사난수, 원타임 패드와 같은 원리인데 실제 난수가 아니고 의사난수로서의 이런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 선형, 피드백 기한, 시프트 레지스트 이걸 말하는 LFSR이라고 있죠. 이것도 시험을. 근데 이런 걸 이용해서 쓰는 게 바로 스트림 암호예요.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스트림 암호에서 이걸 적용해 쓰는데 그 스트림 암호 현실을 하면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값에 의해서 암호화를 해가는 것 막. 그 현실은 그렇지만 말로만 되는 거 실제로 안 되고 컴퓨터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고 그게 의사난수고 의사난수를 구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쓰이는 게 뭐라고? 이런 게 있다. 그런 거 이게. 이런 걸 우리는 스트림 암호라 그래요. 그래서 그 286쪽에 쭉 설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이 9번입니다. 자, 9번은 이거는 이제 보장이라는 말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거는 카페에도 올렸어 이게 이제 보장하고 검정 이런 게 같은 말이에요. 예? 신원 보장, 신원 확인, 예? 같은 말 아니죠 이게. 신원을 보장한다, 신원을 검증한다 같은 말입니까? 예? 뭐 사람의 그런 거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이게 뭐가 있어. 01, 01 이런 값이 있어. 이게 전선을 타고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송신척이야. 전선을 타고 막 흘러갔어. 그러면 이게 01, 01 그대로 수신척에서 01, 01 그대로 받았다. 똑같은 걸 받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결성이 유지된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원 메시지에 이게 암호문이든 뭐 평문이든 원 메시지가 먼 길을 가는데 도착지까지 이게 1이 0으로 바뀔 수는 있잖아요. 보장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어떤 짓을 했어. 무슨 짓을 해갖고 이것이 절대로 안 바뀌게끔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자연적인 번개에 의해서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페르티 비트 쓰잖아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짓을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메시지가 다른 곳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보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맞잖아요. 어떤 짓을 해도. 그럼 여기서 어떤 짓을 내가 해도 짓 중에 하나가 전자서명을 했어. 전자서명이라는 짓을 했어. 이거를. 그러면 이게 안 바뀌는 보장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전자서명은 이게 보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서명은 무결성을 어떻게 돼요? 보장한다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 답변 어떻게 할래? 전자서명을 했어. 무결성이 보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자나 이런 책에는 보장한다 이래 돼 있어. 전자서명은 무결성 보장한다 이래 돼 있어. 그랬을 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맞출 거냐 이 말이에요. 이해는 해. 내가 왜 이런 책에서는 왜 전자서명은 무결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써놨느냐. 전자서명했기 때문에 가다가 바뀌면은 변조된 게 어떻게 돼요? 변조 검정이 됐어. 변조 검정이 됐기 때문에 무결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거는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무결성이 변조된 걸 검증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되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떤 책은 그래서 써놨어요. 어떤 책은 무결성이 전자서명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래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래 불호장 같은 데서 유명한 책 한다 그랬어. 그럼 뭐 답이 뭘 거예요? 시험 문제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책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볼 때 무결성 자체는 메시지가 변조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서명이라든가 이런 기법을 써서 변조됐구나 이게 알아차리고 그 메시지를 인정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계산에 의해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말장난 비슷한 거잖아요. 나왔을 때 보장한다 그러면 내가 결론을 어떻게 내놨겠어요? 일단 보고 맞는 걸로 해라 이 말이에요. 잘 읽어보고 또 다른 게 있으면 그걸 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맞는 걸로 하고 이 신청하는 수밖에 없으면 그거 할 수는 있어. 왜? 이거 내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책 다 교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대처를 한다. 앞으로 이제 그래서 뭐 보장한다는 틀리니 맞니 검증해야 되지 않냐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게.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백업인데 이것도 백업에 대해서 뒤에 이거 시험에 오히려 이런 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업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실제 은행 건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백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놓을 수가 있고 뒤에 내가 상세히 써놔서 또 문제 놓습니다. 어떤 그런 방식은 뒤에서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뭐 4번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11번은 암호학적 해시 함수인데 이거는 해시 함수 앞으로 할 거고 거꾸로 써놨죠. 3번은 임의 길이를 고정 길이로 하는 겁니다.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뭐 쉽지만 나오겠죠. 처음에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2번은 전자상거래에서 쓰는 거니까
현실에서는 뭐는 안 쓰겠습니까? 인감증명서는 현실에서 쓰는 거잖아요. 물론 이 차이도 뭐 필요하면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13번과 같은 건데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이제 레이스 컨디션, 경쟁한다 이거죠. 어떤 프로세서가 경쟁적으로, 이거는 그 다중 프로그래밍이죠. 병행 처리 이런 거 할 때 병행 처리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돼요? 프로세서는 경쟁하게 돼 있죠. 그걸 이용한 공격, 그걸 우리는 레이스 컨디션 공격. 어쨌든 여기 1, 2, 3, 4에 있는 건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세션 하이제킹, 이 하이제킹이 따져보면 중간자 공격하고 같은 개념이 이게. 단지 하이제킹은 비행기 납치하는 걸 말하잖아요, 중간에서. 네, 그래서 뭐 하이제킹 이런 거 쓰는 건데 개념은 그런 거고. 랜드 어태크 뭐 아까 잠깐 이야기한 출발지, 목적지, 주소. 어쨌든 지금은 이런 거 시도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 시험 이런 게 시험에 온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그 289페이지 레이스 컨디션 경쟁 상태에서 내가 막 설명해 놨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놨지만 그 밑에 뭐 C 프로그램도 해 놨습니다. 예, 이런 거 읽어보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라고 넣어 놓은 거니까요. 단지 어느 정도를 알아라고 어떤 병행 처리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 간에 경쟁하고 어떤 그런 걸 이용해서 뭐 루터 권한을 얻고 등등을 해서 해킹하는 기법,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게 레이스 컨디션 공격입니다. 그 다음 14번은 뭐 이제 관리, 정보보호 관리론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 해설에 해놨습니다. 그 관리적 예방, 기술적 예방이 있고 그 외에 뭐 환경적 예방 이런 것도 그 밑에 있으니까요. 이런 게 이제 상식 뭐 안 해도 요래 물론 한 번은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외우는 게 아니고 잘 요런 맞출 수 있겠죠. 4번은 문서 표준하니까 뭐겠어요? 관리적이겠죠. 네, 이런 건 너무 맞추겠죠. 나머지는 뭐겠어요? 기술적이잖아요. 그 다음 15번도 그 말 그대로예요. 15번도 뭡니까? 유입되는 했으니까 뭐겠어요? 인이겠죠. 인 그랬습니다. 필터링. 나가는 그런 뭐겠어요? 아웃이 아니고 뭐라고? 이입니다. 이. 그 해설에 있죠.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이거는 라우팅에서. 제1회 정보보안 기사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 16번은 뭐 무슨 통신 기술이 이거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합니다. 그 나머지 뭐 위피 이런 거 오늘 어쨌든 저걸 못 하겠네 이게. 그러면 16번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설명은 옳지 않아. 위피는 근거리입니다. 근거리 무슨 통신 기술이니까요. 그 다음에 17번은 이것도 뒤에서 유닉스 명령어 내가 이 유닉스 명령어가 보안하고 관계되는 대표적인 게 이 체인지 모드 이거예요. 따라서 이 체인지 모드를 이해해야만 다른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리해야 됩니다. 뒤에 이것도 부록에 내가 넣어놓고 한꺼번에 이거 시간이 있을 때 유닉스하고 연관된 보안 관련 해킹 등등 있겠죠. 그걸 한번 이제 정리할게요. 이거는 뒤에 나중에 부록 읽어보십시오. 그 RWX 이걸로 해도 되죠. 뭐로 해도 돼요? 숫자로 해도 되잖아요. 예, 그것도 여러분들 미리 좀 공부해 놓으십시오. 이거는. 그 다음에 18번. 뭐 이렇게 놓으면 맞추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쉬운 게 나오는 거예요. 18번 이런 거.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IP 시큐리티하고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19번에, 이제 통신하고 관련된 컴퓨터에서 클라우딩 컴퓨팅. 이게 뭐 요사이 이제 뭐 무죽순으로 생기니까 시험이 좀 높습니다. 이 클라우딩 컴퓨팅. 그 2번은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내가 가입한 그 제공업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딩 컴퓨팅도 잘 알잖아요. 통신 많이 해갖고 그 해설에 그 클라우딩 컴퓨팅 등등 장단 좀 써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알죠? 20번은 C형이잖아요. C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옥텟만 호스트 아이디입니다. 0과 끝은 어떻게 1은 브로드캐스터 네트워크 주소로 해서 못 쓰니까요. 빠지면은 1번이죠. 내가 이제 빨리 했는데 5번 그거는 내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 그 다음 시간 올 동안 디피 헬만 이걸 딱 분석해 오시면 뒤에 부록에 있으니까요. 내가 설명할 테니까 그때 다음 주 할게요. 이거는 질문하십시오. 이제 일단 모의고사 1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있으면 앞으로 할 것도 있고 이제 내가 컴퓨터 일반은 질문하면은 적석에서 거의 답변을 다 할 자신이 있는데 정보 보안은 아직 혹시 못하는 것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 놓으면은 질문 놓으면은 오늘 못하면 다음 시간에 답변해 줄 테니까요. 안 그러면 지금 웬만한 건 답변하면 해줄 테니까 질문하십시오. 14번. 그거는 본인 생각이에요, 그냥.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거 정리해 놓은 대로 해야 되는 거. 예? 이런데 강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것 때문에 4개 중에서 잘 딱 보라고, 이거는. 예. 문서 관리가, 그, 관리적은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패스워드, 안전한 패스워드 사용을 강제한다. 예. 따지보면 뭐 기술적 다른 것 기술적 하는 건 따지면 다 관리를 볼 수 있어요. 폭넓게 보면은. 예? 그 암호 패스워드를 단순 4자리로 쓰지 말고 뭐 영문자 등등 썼고 뭐 이렇게 하자 막 그러잖아요. 예. 또 다른 질문 하시죠.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잊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자꾸 똑같은 걸로 하잖아요. 없습니까 질문?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하고, 예, 질문. 8번, 예. 8번에 4번. 예. 식은 없고 전수 조사 공격은 원타임 패드에서 쓰는 뭐 비트 수가 n 비트다. 그러면 그 n 비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수 2n성. 그게 전수 조사니까요. 예, 다 해야 되는. 왜냐하면 예측을 불가능하니까. 예. 예측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측되기 때문에 전수 조사 공격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원타임 패드 요거 딱 놓으면은 다른 게 말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동전하고 주사위처럼 현실에서는 그 난수 원리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 잘 가십시오. 수고했어요. 예. 예.